네, 반갑습니다. 주식박스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말고 AI 반도체 이 기업 4월에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매우 유망한 섹터이고 여전히 부각받지 않는 바닥에 있는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박스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레전드 설계자죠. 짐 켈러가 엔비디아 시대는 결국 끝난다. 다음은 점점점 하고 말을 했죠. 이 다음에는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레전드의 말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죠. 칩 설계의 전설 짐 켈러입니다. 이는 이제 애플, AMD, 테슬라에서 반도체 설계한 이력이 있습니다. 핵심 칩 설계를 했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반도체의 기존의 어떤 그 인프라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기업에 가서도 애플이 지금 반도체 세계 10위권 기업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칩.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짐 켈러가 가서 이 테슬라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어 줬었죠. 자, 요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 한계 없는 세상이라고 지금 현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 때문에 칩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반도체가 발전 자체 벽에 부딪힐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세상 보지 않는다. 물리법칙 한계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 나타나서 그 한계 극복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현재 지금 뭐 부각되고 있는 HBM이나 앞으로 뭐 계속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CXL이나 PIM 같은 요런 식으로의 어떤 공정 방법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뭐 사실 시스템 반도체부터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지만은 기존의 반도체를 사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실상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뭐 사실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지금 HBM은 위로 수직 적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이 부품 CPU라는 부품 자체가 굉장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물리적인 한계,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벌써 100단이 넘잖아요. 100단이 넘는 거를 적층하게 됐을 때 그런 물리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과열이 된다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현재 AI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뭐 GPU는 뭐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칩이지만은 지금은 AI로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로 지금 완전히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 반도체라는 영역이 산업 전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아직 AI가 이제 개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기존의 IT 버블과 뭐 튤립 버블, 비트코인 버블과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AI가 커져가면서 결국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기업인 건데, 이거를 사는 수요가 아직도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아니, 단점이 아니라 이 분명히 시장이 한계를 아직 찍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이제 완숙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시장의 수요는 그거라도 살려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수요, 시장의 성장은 남아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압도적인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죠. 인텔에서부터 AMD부터 수석 설계자를 연임했습니다. 이 인텔과 AMD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현재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CPU의 강자이고요. AMD는 CPU와 GPU의 강자입니다. 인텔에서 만드는 그래픽카드와 AMD가 만드는 그래픽카드가 그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비교했을 때는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이들 역시나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GPU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AI의 지금 현재 독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할수록 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쿠다를 이용하려면 결국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NPU 형태라는 추론 반도체, 뭐 이거를 AI 가속기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기존의 CPU나 GPU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연산을 하고, 결국 AI가 뭐예요? 추론의 형태로 진화가 되는 건데, 이 추론만큼은 저렴한 NPU로 대체를 해서 기존 것과 이렇게 대체를 하고, 아니면 AMD 거랑 NPU를 붙이고 인텔이랑 NPU를 붙이면 얼마든지, 왜냐 이들의 하드웨어 파워가 컴퓨팅 파워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현재 퇴사해서 텐스토렌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현재 텐스토렌트는 한국지사 설립해서 국내 기업과 협력 강화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현대, LG전자랑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짐 켈러라는 사람은 이미 삼성전자랑 거의 뭐 20년의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반도체 레전드고, 지난해 11월에는 삼성 AI 포럼에 기조 강연 해가지고 삼성전자 AI 칩렛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완전히 극찬을 해준 그런 이력도 있어요. 또 2월에 한국을 또 방문을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한국과 협업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과 AI 반도체 협력한다라는 거고요. 목표는 뭐예요? 탈 엔비디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AP 쪽이긴 하지만, 그리고 HBM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뭘 또 가능해요? 파운드리도 가능해요. AP도 만들 수 있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찍어낼 수 있죠. 그걸 AI 반도체 들어가는 HBM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4파운드리도 2위, HBM도 2위, 뭐 AP 쪽은 뭐 순위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현재 삼성전자 플래그십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그 정도 형태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텐스토렌트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능가한 AI 반도체 만들 거라 보고 있고, 충분히 저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다? 이 쿠다 AI 반도체 그리고 추론의 영역을 얼마나 이 텐스토렌트가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삼성 반도체 매출이 세계 1위를 유지하다가 2022년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현재 3위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2위라는 기사를 봤는데 인텔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3위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상황이 많이 좋지 못했죠. 주가도 많이 내려갔기도 했었죠. 왜냐면 경쟁자가 계속 늘어났고 SK하이닉스도 치고 올라왔고 마이크론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서 1위, 전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다 합쳐서 그랬었지만은 삼성전자의 DS 매출, 반도체 부분 매출은 60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크게 30% 감소를 했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서 당연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현재 인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엔비디아가 현재 이 정도, 그래서 전년 8위에서 2위까지 단숨에 끌어올렸다라는 거. SK하이닉스도 좀 밀렸습니다. 4위에서 6위까지 좀 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1, 2위 다투었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점점 순위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DS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봇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가전 쪽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단순하게 반도체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나 이제 경쟁력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왔던 주가를 딛고 지금 갑자기 8만 전자까지 달성을 합니다. 업황이 회복이 됐고요.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랐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개선됐고,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극찬하는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삼성전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외국인이 지금 현재 4천억이나 28일날 사들이면서 개인은 매도하고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HBM3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5세대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5세대도 이제 8단, 12단 샘플 2개 다 제공을 했고, 12단 샘플은 세계 최초로 현재 샘플을 제공한 겁니다. SK하이닉스보다도 마이크론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8단까지는 몰라도 12단 샘플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랑 다들 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일하다는 걸 넘어서 이제 아예 반 엔비디아 연합까지 생겨서 빅테크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면 난다긴다 했던 애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한테 다 따라잡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엔비디아가 본인의 시가총액들을 다 질주해 버리니까 이제 뭉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AI 반도체 8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쿠다 때문이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뭐 게다가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위한 개발을 10년 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고, 이 쿠다를 개발하면서 AI 개발할 때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냥 AI 이꼬르 쿠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국 쿠다를 쓰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그냥 AI가 발전할수록 쿠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반 엔비디아 동맹을 펼치지 못하면 AI는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AI 뭐 챗GPT 5 나올 거고, 뭐 이제 AI도 이제 AGI 형태로 범용 AI 형태로 나아갈 텐데, 실제로 챗GPT는 쿠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 나와줘야지만 엔비디아가 주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쿠다를 쓰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지금 5천만 원에 팔고 있지만 1억에 사라 그러면서 1억에 사야 되고 2억에 사려면 2억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독점 특별법 같은 게 있지만 이제 그런 걸로만은 어쨌든 이런 점유율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상황에서 마원이라는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 과정에서 쓰이는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거고요. GPU와 NPU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근데 기존의 GPU에 HBM 붙인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추론 쪽에서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가격이 저렴하고 추론에만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하드웨어에다가 NPU를 하나 더 달아버려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굳이 쿠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추론의 영역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NPU 1세대 기업 이제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가 유명을 하는데, NPU가 자동차로 따지면 전기차랑 같다. 현재 GPU가 시장 장악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저렴한 NPU로 점점 더 재편될 것이다. 빠른 속도로 NPU의 제품을 고도해 나가고 있고 비용까지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양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NPU들의 채택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성이 이번 주총에서 비밀병기 마1을 공개해서 1조 잭팟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를 낮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랑 네이버가 반도체 동맹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AI 가속화의 시장을 뚫기 위해서 현재 네이버와 이의 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고요. 실제로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CPU 기반 플러스 AI 가속기를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고, 마원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인 상태에서 전력 효율까지 8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도 문제겠지만 이게 전력 양을 많이 쓰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열을 낮추기 위한 노력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열을 낮추는 비용과 기본 사용하는 전력량이 실제로 반도체 사용 유지 비율의 5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를 낮춰줘야지만이 결국 이 시장 자체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PU의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전쟁에 양다리 걸친 한국. 왜 양다리겠어요? 엔비디아에다가 그렇게 HBM 납품하려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뒤로는 이렇게 마하1을 만들려는 이제 삼성전자의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인텔, 구글, 퀄컴, ARM 같은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반 엔비디아 반도체 만들려고 하고 있죠. HBM으로서는 협업을 하려고 하지만 AI 반도체 영역에서는 또 이제 경쟁자로서 한국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하원이 이제 서버에 지금 공급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인텔이 이제 쿠다를 벗어나서 가우디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인텔이 만들고 있고, 이거는 AMD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하드웨어 싸움이 아니라 이 플랫폼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GPU, HBM을 안 가고 차라리 NPU, DRAM 형태로만 가도 이 GPU도 NPU보다 한 4배 정도 비싸고 HBM도 DRAM보다 한 10배 비싸니까 이런 거를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히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보면 좋겠죠. 최근에 AI 가속기로 해서 북미 지역 쪽에 동박 납품 한다라는 소식을 보여줬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커질 시장이고요. 그래픽카드 기업 GPU라 되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인지 AMD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 두 기업 하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AMD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여도 대박, AMD여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AI 가속기 특화된 반도체 동박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고요.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022년에 시드 투자한 하이퍼엑셀이라는 그 기업이 엔비디아보다 빠른 삼성의 4나노 AI 반도체 칩을 개발을 성공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기존에 초기 투자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퍼엑셀이 LLM 추손 연산을 위한 AI 반도체 4나노 공정, 삼성전자 공정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LLM에 최적한 반도체가 4나노 개발한 거는 이제 하이퍼엑셀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A100보다 처리 속도는 50%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은 2.4배 빠릅니다. 아까 전에 뭐 퓨리오사 이런 기업들도 보면 좋지만 기존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서 언급드리지 않았던 하이퍼엑셀을 좀 준비했고요. 투자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투자사들밖에 없어요. 아직 상장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NPU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 충분히 바닥권에 있고 실적도 넉넉합니다. 그 기존의 미래에셋이라는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시면 좋고, 분기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왔을 때는 또 벤처 캐피탈이 크게 부각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 GPU 기업의 그 AI 가속기를 이용한 동박을 공급을 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주봉으로 보시면 역대 최고의 거래량 터졌죠. 기존에도 한번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크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 호재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일봉으로 보시면 약간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자리들, 기존에도 수급이 들어왔었던 자리에서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야 며칠만 지나면 수급은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을 때 충분히 매집도 되어 있고, 주봉 월봉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기존의 같은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주가가 17,000원대에 있지만 55,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00% 잡고 움직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식 박스는요, 제가 매일같이 주식 실시간 스터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방송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로 입장하셔서 100% 무료 실시간 주식 스터디,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트렌드에 있는 정보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수익이 꾸준하게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바닥권에서만 드려서도 이렇게 수익 잘 나니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 스터디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